네, 안녕하세요. 오웅탁입니다. 오늘은 인류 통합 부분 할 건데요. 요거에서는 돈과 제국과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신석기혁명하고, 다른 인류가 다 멸망된 거, 그거를 처음에 얘기를 했고, 인류사를 봤을 때 그게 큰 사건이다. 최초의 사건이다 본 거고, 그 다음에 신석기혁명을 봤고요. 그 신석기혁명 다음에 과학혁명을 봤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나를 이 사람 나름대로 그러니까 상상과 신화 요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 뭘 이뤘나라고 봤더니 자신이 보기에는 돈과 제국과 종교라는 것이 크게 통합이 되는 과정인 것으로 파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 다 인류통합 오늘 끝나고 다시 리뷰를 전체적으로 할 거고요. 그 전에 그냥 여기 구체적인 분석은 그냥 책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246쪽의 맨 마지막 줄 보면 최초로 등장한 보편적 질서는 경제적인 것, 즉 화폐 질서였다. 두 번째 보편적 질서는 정치적인 것, 즉 제국의 질서였다. 세 번째 보편적 질서는 종교적인 것, 즉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보편적 종교의 질서였다. 그러니까 요렇게 화폐와 제국과 종교가 보편적으로 큰 물결 크게 하나로 통합이 돼가는 그런 시기로 이 사람은 본 거죠. 그것에서 처음으로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8쪽에 보면은 별, 보배, 고등, 껍데기와 달러와의 가치는 우리의 공통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상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상상과 하고 신화, 요것이 인류가 획득한 하나의 다른 인류가 갖지 못한 그러한 능력인데 그걸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뤘느냐를 이 사람이 이류관지죠. 그걸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라는 표현은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상상이나 허구라는 말은 합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합의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따라서 화폐란 상호 신뢰 시스템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합의란 얘기죠. 상호 신뢰 시스템. 나도 이걸 돈이라고 생각할 테니 재화나 용어과 바꿀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할 테니 너도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래 그럼 좋다. 그럼 그거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어떤 돈이라고 치자 라고 서로가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돈은 뭐 단지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기보다도 상대방과 서로 간의 합의로 인해서 탄생한 그러한 문화다.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61쪽에 보면 보리신라와 달리 은세겔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금이나 은에 뭔가 쓸모가 있다면 그것은 장신구나 왕관을 비롯한 신분의 상징을 만드는 재료로서다. 그 가치는 순전히 문화적이다. 그 가치가 순전히 문화적이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심이라는 게 작용해요. 여심요. 아니면 욕망인데 이 여심이 이 장부와 공명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면 역사상 최초의 동전을 만든 국가가 리디아거든요. 이 리디아가 어떤 국가냐면은 흑소씨가 이집트에서 멸망하고 히타이트에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세운 나라가 리디아예요. 음인이죠, 음인. 히타이트에서 최초의 철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한 금속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이 흑소씨가 음인이거든요.
음인이기 때문에 귀금속에 공명했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금속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생겨나는 그러한 분화 과정을 행성 분화라고 합니다. 행성 분화요. 요거는 간괴거든요. 간괴를 설명할 때 요것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여러 가지 그 우주에 많은 우주 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응집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고온과 고압이 형성이 돼요. 고온과 고압이 생성이 되면 유동적인 상태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 액체화가 돼가지고 처음엔 기체였지만 이것이 계속 압축이 되면서 이제 액체화 녹는 거죠. 녹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거운 것이 이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핵이 있고요. 여기 외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멘틀이 있죠. 멘틀.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지죠.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들어갈수록 음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음요. 그런데 이 내핵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 귀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귀금속이라는 거는 가장 음적인 거예요. 밀도가 가장 큰, 여기 질량이 농축됐다는 거는 음이 가장 농축됐다는 거고, 음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귀금속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귀금속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음성과 서로 공명하는 것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나 은이나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걸 봤을 때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죠. 이 물질파라고 있잖아요. 물질파. 모든 물질엔 파동이 있습니다. 이 파동과 여자의 파동이, 여심의 파동이 서로 공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가치는 순전히 문화적이다. 이건 문화적이진 않다는 거죠. 돈을 처음에 금이나 은으로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돌멩이를 갖다가 그거를 우리가 이게 돈으로 합시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봤을 때 누구도 갖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그 리디아 사람들, 흑소씨,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음인이고, 음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금과 은의 은을 제대로 봤다는 거죠. 이것을 돈이라고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돈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금과 은을 돈으로 유통시키기 시작했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라리가 말했듯이 단순히 문화적인 것은 아니고 사람 체내에 그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5쪽에 보면요, 만일 중국인들이 코르테스와 그 일당이 알았다는 마음병에 똑같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 하는 결제를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남자도
남자도 여성 호르몬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되는 거는 호르몬이 누가 많으냐, 적으냐, 남성성이 많으냐, 적으냐지, 남성성만 갖고 있고, 여성성만 갖고 있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좀 더 귀금속에 혹하지만, 남자 또한 혹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이나 코르테스 일당이나 다 똑같이 동화할 가능성이 많았고, 그리고 그 리디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옳았을 성공 확률이 높은 도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다. 왜냐하면 지금 장부 내부에 바탕을 둔 도박이었기 때문에 그 성공할 가능성이 컸다.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중국인, 인도인, 무슬림, 스페인인의 문화는 서로 크게 다르며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적은데도 다들 금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것은 어째서일까? 이게 그 말이죠. 문화는 서로 크게 다르며 이 얘기는 이 화폐라는 것이 문화적 가치만 지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서로 크게 다른데 돈이 유통이 되잖아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는 그 인간의 체내 장구가 공명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돈은 뭐 간단하게 여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제국으로 넘어갈까요? 제국을 이해할 때 제국은 처음에 나라가 모계에서 부계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 부계에서 제국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에서는 보통 연합체예요. 이게 지방자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그 우두머리가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뭐 최고의 권력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제왕이 나타납니다. 제왕. 요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세웠던 뭐 이집트가 아니고 엘람 엑소시가 만든 엘람이나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이요, 그 다음에 요한 문명, 그 다음 수메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도시 문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마고성에서 출성을 해가지고 처음에 세웠던 국가들은 다 연합체였습니다. 어떤 집중된 어떤 제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양인이 되면서 이게 음인이죠. 양인으로 권력이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제왕이 중앙 집권적인 제왕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1쪽에 그 제왕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키리스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새로운 제국과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로, 그에게서 다시 고대 그리스의 왕, 로마의 황제, 무슬림 칼리프, 인도의 세습군제, 그리고 심지어 소련의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에게로 이어졌다. 이 사람들이 다 양인입니다. 다 양인이었고요. 그리고 291쪽에 어쨌든 거의 모든 제국은 유혈 사태 위에 세워졌고 압제와 전쟁으로 권력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 대부분은 제국의 유산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제국이 정의상 나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장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체가 무엇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데요. 제국이 정의상 나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강간이 정의상 나쁜 것이라면 그 강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유혈 사태 속에 세워졌고 앞저 권력으로 전쟁으로 권력을 유지된 거기 때문에 본질적 속성은 그리고 그 태생적인 그거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미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이게 먹힌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것의 지배와 피지배자 간의 그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과거 폭력과 압제에 대한 진실한 사과일 수밖에 없어요. 때린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이 사과도 안 했는데 맞은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그때 너 나 때렸잖아. 그거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때린 사람은 사과할 마음도 없는데 맞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 너 전에 나 때렸잖아. 나 죽도록 팼는데 강간도 하고 그거 나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죠. 이게 이 얘기는 참 저기 우스운 얘기라고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 책이 이만큼 많이 팔렸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큰 거죠.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냥 그래 그거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할머니가 위안부였다 그러면 과연 그걸 제대로 그냥 그래 넘어가자 눈 감고 넘어가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그냥 이 정도에 덮고 넘어가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결론은 명확하죠. 뭐 제가 전에 그 신해철 씨가 옛날에 밤의 음악 도시인가 뭐 거기에서 생각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시청자들이 보내준 편지로 저기 진행되는 거였는데 거기에 저는 사실 조정래님의 그 태백산맥이나 그런 책을 못 읽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책도 안 좋아했는데 어떻게 공부 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서문에 조정래님이 이렇게 썼어요. 썼다고 합니다. 서문인지 아니면은 기자와의 인터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옛날에 콜 빌리브란트인가요?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유대인에게 사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용서는 하지만 아,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그런 민족적인 합의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일본이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는 잊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건 간단한 걸 가지고 굳이 뭐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때린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해 나 너무 잘못했어 이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줘 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난 용서해 줄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고 따라서 잊지도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간단한 결과예요. 그 다음에 292쪽에 중간에 보면 영국인들은 인도 사법제도의 초석을 놓았으며 행정부 구조를 창건했고 경제적 통합에 극히 중요한 철도망을 건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 지배한 그 일제시대 그거 괜찮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또라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구독자도 많고 보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도 많다는 거잖아요. 지지자들도.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강간을 당한 대가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루이비통 가방도 사고 피자도 배달시켜 먹고 비행기 타서 해외여행도 하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좀 뭐 많이 누렸잖아.
뭐 강간당해서 그 돈 받아가지고 그거 많이 썼잖아요. 그게 뭐가 틀린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이 하라리 말에 동조를 하고, 그래 나 강간당해서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풍족하게 썼어. 뭐 우리 가방도 사고 뭐 반지도 사고 피자도 먹고 해외여행도 하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많고, 그 사람이 오히려 대세를 이뤄가고 있다. 그것이 뭐 개탄할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 것인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거는 절대 옳은 길은 아니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국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 굉장히 종교는 할 말이 좀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종교는 처음에 뭐 음에서 양으로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모계사회, 부계사회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세상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뭐 애니미즘, 뭐 다신교, 범신론, 사실 범신이라는 말이 맞죠. 범신이라는 말이 이런 사상이 유일신으로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이게 큰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내가 신이다예요. 내가 신, 내가 자연이다. 인시천이죠. 뭐 인시천요. 내가 천이다. 이거는 우주와 내가 하나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에서는 유일신이 있다. 유일신 아래 뭐 아신이 있고 뭐 인간이 있고 뭐 노비가 있고 뭐 가축이 있고, 이런 수직적인 사고를 한다. 요게 큰 겁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 불교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큰 겁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301쪽 맨 아래 보면, 고대 신화의 많은 부분은 실상 인간이 동식물을 지배하는 대가로 신들에게 영원히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법적인 계약이었다. 요거는 지금 뭐 수메르 같은 양인 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라트 같은 탑을 쌓았어도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물을 바치고 그런 용도로 그 탑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피라미드는 똑같은 탑이지만 공물을 위해서 그 탑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윤회를 믿기 때문에, 의미는 이집트인은 숲소시라는 의민이 지었기 때문에 윤회를 믿어요. 여기는 윤회가 있는 거고요. 여긴 윤회가 없거든요. 여긴 그리고 수직적인 사이기 때문에 얘가 최고예요. 얘가 최고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바쳐야 돼요. 뭔가를. 얘 최고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바칠 대상이 없어요. 여긴. 왜냐하면 내가 하늘인데 내가 신이에요. 내가 부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바칠 게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집트 피라미드가 그냥 그 지구라트 같이, 지구라트는 그 신전 위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구라트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물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피라미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뭐를 해요? 못하죠. 그냥 이거는 그냥 무덤이에요. 그냥 무덤. 우리 고인돌 같아요. 이건 그냥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2쪽 중간에 보면요. 일단 왕국과 교역망이 확대되자 왕국 전체나 교역지대 전체를 아우르는 권력과 권위를 지닌 존재들이 필요해졌다. 이런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신교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얘는 지금 저희 순서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 사람 얘기는 유일신 다음에
다신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고요. 이 애니미즘에서 몇 가지 추린기의 그냥 다신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애니미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범신론이라면 여기에서 범신 중에서 중요한 것들, 뭐 바람, 뭐 천둥, 벼락, 땅, 하늘, 이 큼지막한 거, 대표적인 거, 그거를 말하는 것이 다신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유신론의 유일신에서 여기서 제국이 만들어지거든요. 제국의 통합을 위해서 다신론을 만들었다. 이거는 땡이다 이거죠. 303쪽 맨 밑에 보면요. 사실 대부분의 다신교, 심지어 애니미즘 종교는 모든 다른 신들이나 악마, 신성한 바위의 배후에 있는 최고 권력을 인정했다. 최고 권력이 아니라 그냥 그 인시천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하라리는 이 종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 뭐 아주 복잡하게 지금 틀리고 있는데 요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너무 여러 가지를 너무 설명해야 돼서 밑에 보면 북유럽의 신들 역시 라그나로크의 격변으로 사라질 운명에 엮여 있었다. 이 라그나로크는 신들의 황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요걸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이거 애니미즘, 범신론, 다신론 요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신들이 이제 유일신으로 이제 통합이 되고 있다. 그것이 라그나로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만화 영화 토르 거기 나오는 거 그것이 라그나로크거든요. 그 로키 나오고 토르 나오고 그 얘기거든요. 이것은 유일신 체계로의 전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아트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트만은 지금 힌두 다신교에서는 아트만이라는 단 하나의 원리가 무수한 신들과 정령, 인간, 생물학적 세상과 물리적 세상 모두를 통제한다. 아트만은 전 우주의 영원한 정수이자 영혼이면서 모든 개인과 모든 현상의 정수이기도 하다. 이 힌두교는 이해하는 게 조금 복잡해요. 지금 그리고 힌두교에서 알려져 있는 그 체계대로 이해하는 거는 저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는 제가 인더스 문명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는 할 말은 많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보면요. 많은 경우 제국의 엘리트 자체가 피전국민의 종교와 의례를 받아들였다. 로마인들은 아시아의 키벨리 여신을, 이집트인들은 이시스를 그들이 만신전에 기꺼이 추가했다. 이게 의민이에요. 지금 여러 종교, 의례, 외국의 다른 것에 이걸 포용한다. 요거 있잖아. 포용하는 거. 요게 의민입니다. 요게. 양은 자기 거를 퍼트리는 거고 의민은 남의 거 있으면 그래 수용한다 이런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얘를 하나는 제대로 들었는데 하나는 잘못 들었어요. 지금 예를 든 게 로마인들은 아시아의 키벨라 여신을 드렸다. 그리고 옴기니에 보면은 옴기니가 뭐 줄을 당겨 보면 키벨레는 소아시아 고대 국가인 프리기아의 대지의 여신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프리기아는 백소씨가 만든 국가거든요. 백소씨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여기 인도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카스피해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마고성이 있잖아요. 백소씨는 양인이에요. 이 사람은 서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카스피해가 이 정도 있겠죠. 서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요. 여기 수메르를 건국하고요. 건국하고 이쪽으로 갑니다. 망해서 BC 2000년에 여기 이집트 망한 시기하고 비슷해요. 이때 망해가지고 여기 하란이라는 데를 가가지고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 머문 사람은 미탄니라는 국가를 세우고요. 다른 한 부류는 이쪽으로 걸어가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요. 여기서 트로이 있죠? 트로이. 그리고 여기에서 건너가가지고 여기에 정착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정착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가지고 여기에 건국한 것이 프리기아예요. 프리기아가 여기 있는 사람이 망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여기에 아르메니아를 건국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로마인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 트로이가 망하면서 이쪽으로 로마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백소씨의 전통을 이은 사람이 요 트로이하고 프리기아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 프리기아의 신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외부의 문명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자기의 옛날 문화를 다시 소급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민의 개념하고는 의민의 의례를 받아들인 것, 수용, 융화, 그것은 의민의 속성이거든요. 그 의미에는 부합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밑에 나온 이집트인들이 이시스를 받아들여 그들이 만신전에 기꺼이 추가했다. 요거는 흑소씨가 맞죠. 그리고 이거는 의민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예에 맞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예는 히타이트에 있어요. 흑소씨는 이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엘람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지고 이집트를 세우거든요. 여기에서 BC 2000년 요때하고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얘가 망해요. 축출을 당하죠. 셈족에 축출당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타이트를 건설하죠. 히타이트는 전서의 이미지가 강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평등사회고 여권이 신장된 사회였고요. 얘네들은 남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쌍그리 깔아뭉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신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와가지고 자기 만신전에 그걸 추모를 해줘요. 이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포용과 관용이 있었던 사회가 히타이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의민이 많은 사회거든요. 태의민과 소의민이 합하면 과반을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국가들,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의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비다죠. 거기는 우리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고추를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의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가, 종교가 이렇게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용입니다. 의민의 포용이요. 기독교, 불교가 통합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유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 다음에 도교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신앙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도 다투지를 않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누가 누굴 죽이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의민의 포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음인의 포용이 주체성 상실까지로 넘어가면 비루함으로 빠져요. 그게 이 흑수씨가 결국은 망해가지고 지금은 나라도 없는 상태로 몰린 그 원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경계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저는 책에다 써놨는데, 뭐 그것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요, 306조 중앙에 보면 그 다음에요, 로마인들이 오랫동안 관용을 거부했던 유일한 실은 일신교적이고 개종을 요구하는 기독교의 신이었다. 그 이유가 로마인들이 받은 유산의 대부분은 에트루리아라는 그 흑소씨 계통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히타이트가 망하면서 리디아로 가고요. 이 리디아에서 이제 에트루리아, 똑같은 로마 위에 에트루리아가 있어요. 여기 문화를 많이 봤거든요, 로마가요. 그래가지고 원래 로마는 포용적인 사회였는데, 음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신교적인 거는 양인 어떤 수직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307쪽에 보면 1500년간 기독교인은 사랑과 관용의 종교에 대한 조금 다른 해석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기독교인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거, 그런 거 똑같은 거고, 이거는 양인의 폭력성, 그런 것과 일치하는 거고, 그러한 양인이 만든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요, 기독교의 성공은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현한 또 다른 일신교의 모델이 되었다. 이슬람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구석진 곳의 작은 분파로 시작했지만 기독교보다 더 이상하고도 놀라운 업적을 일으켰다. 아라비아 사막을 벗어나 대서양에서 인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정복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신교 사상은 세계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신론자들은 다신론자들에 비해 훨씬 더 광신적이었고 전도에 헌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셈 쪽은 제가 보기엔 지구상에서 가장 양적인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양적이기 때문에 그 성질에 의해 가지고 원심적으로 퍼져 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양쪽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런 수직적인 교리에 공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네, 맞네, 그렇게 부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자체도 그렇고 사람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 포교에 많이 힘을 쓰는 거고, 포교하는 것이 자기 천성에 맞는 거죠. 자, 심성에 맞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것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요. 맨 처음에 보면 다신교는 일신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신교도 나왔다. 이신교는 서로 반대되는 두 힘의 존재를, 즉 선과 악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신교는 율신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그 양인의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인 사고에서 나온 그냥 두 개의 결과다. 유일신과 이신교라는 것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나오게 된 원인을 살펴보자면, 이건 좀 긴데요.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아까 말했잖아요. 뭐 양이는 수직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뭐 신분제나 계급이 생기고 유일신 사상을 갖게 된다. 요거잖아요. 그러면 왜 양인이 수직적인 사고를 갖게 되느냐? 요게 핵심이거든요. 요거를 설명을 하자면 조금 길어요. 그렇지만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대략 이렇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부가 있잖아요. 장부가 있고 횡격막이 있고요. 여기에 뭐 폐가 있겠고 심장, 간, 뭐 신장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얘네들이 이 장부들이 외부 세계를 직접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의식, 이 두뇌가 있죠. 두뇌. 내가 옹탁으로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의식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의식의 작용은 내부의 말라식의 명령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라고 이제 여러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얘네들이 세상을 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동양에서는 간은 눈으로 봐요. 눈으로요. 눈으로 보고 세상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간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외부에 안테나를 하나씩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얘기하자면 폐는 코라는 안테나를 세웠고요. 심장은 혀라는 안테나를 세웠고 간은 눈이라는 거예요. 신장은 귀라는 안테나를 세웠어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안테나를 세워서 얘네들을 정보가 올 거잖아요. 시각적인 정보. 그 다음에 혀는 미각적인 정보. 눈은 시각, 아니, 이거 후각이네요. 후각, 이거 시각. 이건 청각적인 거죠. 요거를 오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감이라는 거. 이것이 전오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오식이 있고 육식이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칠식이 말라식이고요. 팔식이 아레아식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마음이 구성되어 있다.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유식학인데요. 그러니까 이 팔식이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이 말라식이 먼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안테나를 세우고요. 이 모든 것을 통솔하기 위해서 육식인 의식을 현재 살고 있잖아요. 현생의 대변자 또는 노예로 의식이라는 걸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 칠식들이 말라식이 외부 세계를 직접 보고 판단하거든요. 본다는 것뿐만 아니고 뭐 느끼고 맛보고 듣고 그런 거죠. 여기 다 첨가가 된 겁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외부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건 수용이라고 볼까요? 수용하고 판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 내부에 영향력이 똑같질 않아요. 얘가 똑같질 않다는 얘기죠. 어떤 그 우주의 큰 원리는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승부가 난다는 거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그 부익부 빈익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고,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 그거를 좀 더 멋있게 문자를 써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식자 배지, 경자, 복지. 이 얘기는 식자는 뭐냐면, 잘 크는 애는 더 잘 크라고 이렇게 북돋아줘요. 그런데 경자, 기울어진 자는 이게 잘 크라고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자연의 이치는 덮어버린다는 거죠. 죽으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하고 비슷하죠. 한 방향으로만 온도가 쓸모없는 에너지로 가는 그런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거든요. 불가역적으로 흐르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번 이렇게 기운이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바꾸지 못하고 그것이 영속적으로 간다. 그것이 바로 체질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양인만 양인 음미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그렇죠. 폐가 크다고 가장 세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양인이 되는 거죠. 태양인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얘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얘 위주로요. 얘 위주로 봅니다. 얘 위주로. 이게 여기에서는 우주잖아요. 얘가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세상이니까 세상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컨대 신장이 가장 강하다. 그러면 소음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긴 양이죠. 여긴 음이고요. 여긴 천이고 여긴 지잖아요. 여기는 밝음이고 여긴 어둠이에요. 왜 그러냐? 하늘이 밝잖아요. 이거는 물질이 분산된 상태거든요. 질량이 가벼워져서 퍼져 있는 상태. 이 질량들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수렴된 상태, 그것이 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퍼져 있기 때문에 밝을 수밖에 없죠. 에너지가 더 퍼져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더 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밝은 거고, 이것이 수축이 돼버리면 지하세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어두운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에서 예컨대 폐와 심만 따져보면요. 폐에서 신장을 보는 거는 밝은 데에서 어두운 거를 보는 거하고 같고요. 신장에서 폐를 보는 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보게 되면 어두운 곳을 볼 수가 없어요. 뭐가 있는지.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보게 되면 어두운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밝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인의 사고는 체와 용을 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양인의 사고는 용만을 보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걸로 모든 동서양의 문화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인이 세상을 보게 되면 어두운 곳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를 선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신론이 나오고, 유일씨는 자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수직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여기를 밑에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에는 어두운 곳을 보잖아요. 어두운 곳까지요. 그런데 이게 어두운 곳이 악의 근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악이 아니거든요. 어두운 곳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에너지가 수렴된 상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기는 근원이지 악의 근원이 아니다 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의미는 이렇게 윤회하는 걸 알죠. 윤회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이는 여기가 어두운 곳에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윤회 사상이 없는 거고요. 요게 이 음인과 양인의 사고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대체적으로 설명한 거고, 그거는 요 패비간신 이 내부 장부가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것에 대해서 예컨대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일하다가 갑자기 매콤한 게 땡기잖아요. 이게 왜 땡길까요? 그걸 생각해. 이걸 누가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걸까요? 내가 분명히 나는 매콤한 것을 먹고 싶어 갑자기. 이걸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낸 걸까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거는 간이 얘기를 하는 거다. 간이 아니 폐가 얘기를 하는 거다. 폐가 매콤한 거를 먹고 싶다는 거는, 그런 경우는 보통 뭐냐면 이 간이 수렴을 가장 주도적으로 하는 장부예요. 폐는 발산을 위주로 하고, 그거를 갖다가 간은 이제 합이라는 거는 다들합이거든요. 문을 닫는다. 그리고 폐는 10개 문을 연다. 이걸 개합추라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게 될 거고요. 이 간이 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간이 센 사람들은 이걸 닫는 간의 기운이 제일 세요. 얘 위주로 이제 사고를 하는 건데, 그러면 폐가 힘들다는 얘기죠. 폐는 열고 싶은데 간이 너무 세. 얘가 1등이야. 짱이에요. 얘는 제일 막내야. 제일 밑에 있는 장부거든요. 제일 기운이 약한 애야. 얘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의식 빨리 매운 거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식한테 빨리 구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랄까, 악이 받쳤다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간의 기운에 시달리다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이거 빨리 이 상황 나 이러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이 폐가 이 두뇌한테 빨리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매운 거를 먹으면 이게 열리거든요. 열리기 때문에 이 먹으면 장부에 있는 위나 장 이런 거 못에 그 구멍들을 이렇게 열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 피부까지 열면서 이제 사람이 시원하다, 살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폐가
단한테 시달리다가 결국 못 참아가지고 이 뇌한테 명령을 급하게 하는 거죠. 빨리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매운맛을 빨리 먹어라. 그래서 내가 그 도움을 받고 내가 좀 숨 좀 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